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기환이라고 하고요. 인디 뮤지션이자 시인이고 개원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음악과 그 다음에 사운드, 즉 소리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악 중에서는 특히 또 아프리카 음악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음악이 저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아프리카 음악에 왜 관심이 가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아프리카의 음악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오와 서아프리카 음악이라는 큰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 제목 아래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오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그리오는 어떤 악기들을 쓰나? 그리오의 악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렇게 그리오라는 사람들이 하는 서아프리카 음악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서아프리카 음악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리오는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오는 그 서아프리카의 음악가 계층을 말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뮤지션도 역시 그리오입니다. 이 뮤지션의 이름은 아미두 디아바테고요. 아미두 디아바테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뮤지션이죠. 그리고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72대째 계속 그리오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뼈대 있는 그리오 집안의 후예고, 앞으로도 이 집안에선 계속해서 음악을 해나가겠죠. 72대째 그리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시간관에선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한 세대에 30년을 잡으면 7, 3, 21, 2000년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로 잡아도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음악을 해온 그런 집안이 존재한다는 것도 참 놀랍죠. 바로 그게 서아프리카 음악의 힘이고 어떤 그 전통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저는 한국의 인디 뮤지션인데 어떻게 해서 서아프리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슨 타령이나 판소리가 제 음악적 뿌리여야 되는데 꼭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상황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외국 음악을 많이 듣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락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락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블루스라는 장르로 가게 됐었어요. 블루스는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하던 그런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악 장르죠. 여러분들도 블루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블루스 음악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됐는데 그 블루스 음악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서아프리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2003년에 나온 마틴 스코시스의 Feel Like Going Home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의 계기였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젊은 블루스 뮤지션이 서아프리카로 여행해서 서아프리카의 뮤지션을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있는 음악의 뿌리가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서아프리카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그 구상을 하던 차에 드디어 서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됐고 2008년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2달 정도 서아프리카에서 그 음악을 공부하고 또 음악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음악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서아프리카 음악의 중심에 그리오라는 음악가 계층이 있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참고로 어떤 지역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음악 공부를 했었냐면 그 서아프리카 음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말리죠.
네, 말리는 서아프리카 망대, 만딩고라고도 하죠. 그 만대 민족의 음악의 말하자면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요.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를 중심으로 여행을 했고요. 서쪽으로는 멀리 세네갈의 다카르,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말리 북부의 그 사하라 사막과 만나는 통북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음악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언제나 보면 음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이런 곳은 어떤 하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만나는 지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이 통북투 역시 그 서아프리카 초원에서 시작된 남쪽의 음악 문화하고 그다음에 사하라에서 내려오는 북쪽의 음악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지점인데 거기서 아주 정말 새로운 그런 음악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지금도 그 통북투라는 지역은 만일 서아프리카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죠.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어떤 여행을 통해서 그리오라는 그 하나의 계층, 그 다음에 뮤지션 집단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까 봤던 이 아미드 디아바트 역시 그리오인데요. 그리오는 사실은 아프리카 말은 아니고요. 서아프리카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방바라어에서는 잘리 또는 젤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바로 그 잘리라는 음악가 계층을 그리오라고 부르게 된 거죠. 네, 이 그리오라는 말이 프랑스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죠. 즉 1600년대부터 그리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포르투갈어의 그 어원이 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프랑스 말 중에 그리오라는 찌은 귀리란 뜻의 단어에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그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찌은 귀리라는 말이 농작물이잖아요. 귀리면 그것과 이제 그리오라는 말이 연결된 것을 보면 이 그리오가 어떤 전통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오는 어떤 농경사회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아프리카에서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두 디아바테라는 그리오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네, 아미두 디아바테는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정통 그리오 집안 출신의 뮤지션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이 땅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뮤지션이기도 해요. 네,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자녀도 있고 네, 아주 행복하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뮤지션입니다. 이 아미두 디아바테와 만나가지고 저는 아싸라는 밴드 이름이 좀 웃기죠? 아싸. 네. 이게 AASSA인데 아프로 아시안 사운드 액트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 아싸라는 밴드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아미두 디아바테, 그 다음에 저 성기환, 그리고 한여름이라는 국악하는 여성 뮤지션이죠. 이 한여름 씨가 보컬을 맡았었는데요.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밴드를 결성했고,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과 한국 음악을 좀 이렇게 혼합한 그런 음악을 해보자 이런 뜻을 모아서 이제 밴드를 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미두 디아바테라는 그리오가 한국에 있고, 또 저는 그 아미두 디아바테와 한 밴드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을 다시 이 아미두 디아바테한테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또 실제로 같이 음악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리오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그리오라는 말의 정의를 좀 정리해서 내려보면요. 아프리카의 음악가, 음유시인, 또 궁중악사, 서사시 작가 뭐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뮤지션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집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세습되는 거니까 음악가 계층이다 또는 뭐 조금 더 친근하게는 음악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리오가 중심이 된 그 서아프리카의 음악은 결국은 농경사회에서부터 나온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또 우리는 글로 문자로 어떤 뭐 역사 같은 걸 전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의 그 구어로, 말로, 입말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아주 큰 전통이 있죠. 그래서 구전문화 사회에서 나온 그런 뮤지션 어떤 그 계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리오에 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서아프리카 음악을 좀 조사하면서 정말 놀랍게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서아프리카가 음악 중심 사회구나. 이 점이 정말 저한테는 가장 놀랍게 다가왔어요. 뭐 우리나라도 참 음악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BTS도 좋아하고 아이유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트로트도 좋아하고 음악을 참 즐기는 나라가 또 한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음악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IT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음악 중심의 사회다 말하기는 좀 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아프리카는 문자 그대로 음악 중심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음악이 또 그리오 계층이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음악이 서아프리카 사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신과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음악이 없으면 신과 대화를 못해요. 왜? 사람의 언어하고 신의 언어하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신의 언어가 있다면 분명히 사람의 언어랑 다르죠. 그런데 과교 역할을 하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사람의 언어와 신의 언어를. 사실 이것은 전통적인 그런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죠. 그러나 그런 전통이 가장 강한 것이 서아프리카라는 것은 또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예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mambo라는 단어를 보면요. MAMBO 이렇게 되어 있죠. mambo. 춤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듬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냥 음악적인 장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mambo라는 말의 뿌리를 어원을 따져보니까 신과의 대화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mambo라는 리듬, mambo 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과 대화하려는 그런 어떤 언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음악이 그런 신과 대화하는 수단으로 그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리오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옛날 왕조 시대부터 그런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14세기죠. 말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그리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중요한 담론을 공식화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요새로 치면 무슨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혼사나 초대 등의 공식적인 표명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오가 음악으로 해야 돼요.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다면 사관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리오가 음악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언어와 음악을 통해서 한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전하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그리오가 했죠. 그래서 그리오의 첫 번째 역할은 메신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리스 신화로 치면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아미두 디아바테라는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오와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도 이 메신저로서의 그리오 역할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Quel est le rôle de griot pendant l'année des voix? Seulement la musique ou Non. quelque chose aussi? Non, c'est pas la musique, juste la musique. Musique aussi, mais La musique aussi, mais le griot, le rôle le rôle de griot, c'est comme messager. messagère. Ah, Griot passe le message à les gens. Le public, c'est le griot qui passe le message. message de roi. Message des rois, et puis il y a les choses qui est, mais il y a les choses qui est venues, dont les gens ne se connaissaient pas. C'est Griot qui doit sensibiliser aussi les gens. Puis comme le mariage, c'est Griot qui doit faire toutes les démarches avant. Donc, même les gens font bagarre entre l'autre village, c'est Griot qui peut finir. Oui, c'est vrai. Oui, parce que chaque roi. Pendant le bagarre aussi. Oui. Comment? Quelle manière? Parce que les rois. Tu as te résolu.
avant, il y avait tous les villages, il y avait le roi. Donc, tous les rois sont à son griot. Tous les rois, il y a les griots à côté. À chaque griot. Ah, oui, oui. 자, 이렇게 해서 아미드 디아바테와의 인터뷰로 잠깐 들으셨는데요. 그리오는 역시 그래서 프랑스 말로 치면 메디아teur, 가교 역할을 하는, 이어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그런 뮤지션이자 중요한 그 말하자면 언어의 담당자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리오의 그럼 역할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를 또 중점적으로 살펴볼 차례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경사회적 전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하면 유니피케이터 소시알, 즉 사회적 유니피케이터, 즉 통합해주는 사람,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그리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협심해서 힘을 합쳐서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뭐, 아이도 낳고, 교육도 커뮤니티 내에서 시키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 모든 사람의 어떤 공유되는 그런 이야기나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음악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리오의 역할을 이제 그 농경사회적 전통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미두 디아바테와 제가 밴드를 하면서 연주한 또 만든 음악 중에 디워의 디쉔갸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그 아미드 디아바테가 리듬과 멜로디를 담당하고 뭐 제가 편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이 음악 역시 그 힘을 합쳐서 일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농경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따뜻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어떤 화합의 마음가짐이 생기는 그런 훌륭한 노래예요. 자, 아싸가 연주하는 디오의 디쉔가를 들으시면서 그 첫 번째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노래가 좀 길어가지고 다 듣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노래 일부를 들으면서 일부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도 참 많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소한 악기들이 등장하는데 다 그리오가 쓰는 악기들이죠. 그래서 2부 순서에서는 그리오는 어떤 악기를 쓰나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